나마스테. 자, 이제 그 선사시대의 인더스 문명에서 인도인들이 그 인더스 이란이죠,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유목 생활을 하니까 갖고 와서 게륵 같은 거 쳐놓고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하고 이제 양들은 풀을 뜯고 있고 자기들이 이렇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있는 상태를 갖다가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끝세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거 확인 한번 눌러주세요. 밑에 확인. 예. 끝세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한가롭다, 평화롭다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이게 한가하고 편안하게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 양들이 뿌리까지 다 뜯어먹고 나면 다음에 오면 풀이 안 자랐겠죠. 위에 거 또르륵 다 뜯어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이동해야 되겠죠. 이동하려면 짐을 싸야 되겠다, 아이가. 이제 끌 수 있는 멍에도 씌우고 소한테 마차를 꺼야 되니까 텐트 걷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씌우고 엮어갖고 묶고 해야 되겠다, 아이가. 이동하려면. 그걸 뭐라 하냐면은 유죄라 그래요. 예. 한가로운 상태를 갖다가 끝세마라 그러고 그 짐을 싸는 것을 갖다가 유죄라 그래요. 얼금에다 멍이를 씌우다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 단어가 파생되어져 가서 놓을 겁니다. 나중에 뭐가 되냐면 따라 요가. 그래서 유죄라는 어근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요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요가죠. 요가가 뭔지를 오늘은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알아야, 요가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알아야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아까 내가 가장 위에 있는 직군이 뭐라고요? 브라만들이라 그랬죠. 그 브라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냐면 베다입니다. 베다. 정수, 간역의 정중앙을 깨뚫다 이런 뜻이에요. 베다. 그래서 신의 목소리, 이 하늘의 말씀에 정중앙을 탁 깨뚫어서 보는 내용들이에요. 그 제사를 모시던 브라만들을 중에서도 수행자들이죠.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사람 중에서 우두머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리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난 뒤에 신한테 이야기를 들었죠. 그 들은 내용을 갖다가 문헌으로 남겨요. 문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요. 그때는 글이 없었으니까 뭐라고요? 그림이나 구전으로 말로 통했겠죠. 자, 이 내려오는데 쭉 하늘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눠가지고 신의 뜻을 이렇게 하는데 외워서 내려오는 게 정확하게 내려올까요? 글로 써서 내려오는 게 정확하게 내려올까요? 내가 듣고 글로 쓰는 게 더 정확하게 내려올까요? 아니면 외우는 게 정확하게 내려올까요? 외워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내려갑니다. 글로 쓰는 것보다.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들었는 걸 글로 옮길 때는 자기 생각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죠. 그럼 살짝 어떻게 되겠어요? 변형이 되겠지요? 글로서 그걸 표현을 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외우는 거 봅시다. 아까 가이트리 많더라. 옴, 브루, 부바스와 옴, 다사비트러, 바레인냠 바르고, 내가 틀리거나 하면은 다시 수정해가지고, 다시 외우고 해가지고, 그걸 달달달 외울 때쯤 되면은, 다 외워주면은, 그게 정확하게 내려갈까? 구전으로 내려가는 게, 글로 내려가는 게 정확하게 내려갈까? 당연히 외워서 내려가는 게 정확하게 내려가죠. 그런 외울 때, 한 토시라도 틀리면은 뭐예요? 다시잖아요. 그래서 다 외울 때까지는, 그쵸? 그 역할을 못 하겠죠. 그래서 불교도 외워서 내려오는 것들이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글로 옮길 때는 이제 막 자기 생각을 끼워 넣어서 옮기니까, 아까 시무도도, 우리 시무도 봤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그림으로만 내려왔겠죠. 그 다음에 여기 쓰라는 거, 기우기가,
처음엔 그림만 그렸을 거라고. 그림을 보고는 사람들이 뭘 해야 돼요? 해석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뭔 그림이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기우기가다. 집으로 돌아간다.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기우기가를 번역해 놨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여기다가 뭘 붙여? 시송. 시를 가지고 써가지고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함축적인 용어로 알려주려고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고 원문, 개송, 하답송,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답송 해놨는 것들, 뭐, 개남대련, 석고이 화상이라는 분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요. 이걸 또 우리는 뭐 해요? 내가 좀 뭐 했어요? 다시 설명을 했죠. 그걸 또 다시 글로 남기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읽고 이해를 하는 단계고, 처음에 이해가 안 갔지만 내한테 설명을 듣고, 아, 신무도가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가셨죠? 나름? 그리고 다음에 서진님이 말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겠나요? 있을걸? 이제 그렇게 돼야.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지도자 과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많지만 내가 야, 지도자 과정 한 꼭지 맡아서 해보지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들은 어이 못해요. 선생님이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은 가능할 것 같아. 왜? 화이팅! 다음에 이제 지도자 과정 많이 생기면은 내가 어디 놀러 가면은 네, 선생님이 이렇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설명을 잘 듣고 여기 있는 것들 다시 복습하고 해가지고 누구한테요? 따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공부했는 것들을. 가족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친구들 만나면은 이제 뭐 하라고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뭔 이야기 하라고요? 앞으로 요가 이야기, 오늘 들었는 이야기들, 야, 우리나라 고조선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베다의 시대인데, 그래서 요가의 어근이 거기서 나왔어요. 베다에서 그래서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들은 이야기들을 갖다 문헌으로 남기거나 아니면 글로 남길 때 그 했던 것들을 갖다가 뭐래 글로 남겨놨는 책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보세요. 우파니샤드. 우파니샤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뭐 만두끼 우파니샤드 무슨 우파니샤드 해가지고 몇 건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요. 문헌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눠서 적었는 책들을 우파니샤드의 뜻이 뭐냐면은 무릎 가까이 앉다. 스승 밑에 가까이, 스승한테 가까이 앉아서 조용조용하게 듣는 내용이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그래서 가까이, 은밀하게 스승이 제자에게만 이렇게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하고 있죠. 은밀하지는 않던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 동영상이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는 기라. 그 동영상만 봐도 지도자 과정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능하겠죠? 그런데 전달받는 내용은 집에 와서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설명을 듣고 한 번 더 보는 거하고 영상으로만 공부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상 교육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제대로. 오케이? 자, 그래서 베다 시대를 지나서 비베다 시대가 옵니다. 이제 베다를 따르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다가 마오라 왕족 시대가 되고 굽타 왕족 시대가 되고 남인도의 역사와 이슬람 정권의 시대가 되고 무굴 제국의 시대가 되는 요 시대 때 뭐가 나와요? 굽타 왕조 시대인가? 남인도의 역사. 굽타 왕조 시대쯤 불교가 나와요. 불교는 유신론이에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이에요. 근데 힌두교는 무신론이에요, 유신론이에요? 유신론이죠. 신이 많아요. 그중에 창조의 신 브라만, 박의 신 시바 이렇게 믿는 신들이 있어요. 창조하고 박해하면 중간에 유지하는 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유지하는 신이 누가 믿는 신이냐면은 트라비다 민족이 믿는 신이에요. 그 신을 낀가 넣어줘가지고 뭐라고요? 인도에는 3신이 있는데 창조의 신 브라만, 유지의 신 비슈뉴, 박의 신 시바. 그럼 그 신 중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센 것 같아요?
창조의 신일까요? 이미 우리는 창조 다 됐는데? 그렇지. 파괴의 신이 힘이 훨씬 세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죽음이라는 것들에 대한 죽음의 신, 시바. 라마가 죽음의 신인데 그것도 시바의 화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바가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그 신을 라마라고 그래요. 죽음의 신, 파괴의 신, 시바. 그래서 인도인들은 시바를 찬팅하고 시바를 믿습니다. 달도 뭐라고 하냐면 시바의 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여인들은 다 시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시바가 뭘 감았다고요? 안 보는 날이라. 그날 인도인들은 가장 깜깜한 날 뭐 한다고요? 축제를 열어요. 남녀가 그때 데이트하고 만나고 하는 일들을 해요. 뭐 그 뒤에 내용은 또 많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뭐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내가 또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무굴 제국과 영국의 식민 시대를 거쳐서 간디가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뭐해요? 독립시키죠. 그래서 왕들은 다 누가 하겠어요? 지금 인도의 수상은 다 브라만들이에요. 옛날에는 끄샤트리아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 종교의 우두머리들이 왕을 해요. 모리도 마찬가지고요. 다 브라미들이에요. 근데 원래 인더스 문명이 갖고 있던 그 민족들은요, 키도 크고 하체도 길고 상체 짧고 잘생겼어요. 강민 아그리파. 그 이란 사람들, 우리 미술 시간에 대시행할 때 보면 뭐 아그리파, 뭐 줄리안, 뭐 노는 아이들이 다 그 아리안인들이거든요. 잘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모리는 키도 작아하고 그러잖아요. 거의 이 토착민 쪽에 있는 그들이 많이 섞여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계급은 가장 높은 계급이, 아직도 인도는 계급이 있죠. 우리나라도 계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노비, 그렇죠? 평민, 중민, 그 다음에 양반, 그 다음에 왕, 이렇게 계급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 계급이 언제 없어졌어요? 그렇죠. 해방되고가 아니죠. 일제시대 때 없앴죠. 일본이 우리나라 묶고 조선 없애고 그 싹 계급사회를 파괴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우리 좋아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저들이 다스리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이 그 계급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없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아직도 사회는 그 계급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민주주의가 좋은 게 뭐예요? 공화국이. 지금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갈 수 있어요, 끝까지? 우리 자식이 국회의원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강남 파들. 잘 먹고 잘 사는 파들이 교육부터 시작해갖고 달라요, 안 달라요? 유학 보내갖고, 그쵸? 달라지죠.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기가. 옛날에는 뭐 사법고시 이런 것들 봐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갔었죠. 그걸 파괴하고 로스쿨로 바뀌면서 뭐라고요?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도록 그 계급들로 높은 지배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거기에 병점들도 맹점들도 있어요. 표현을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 좋아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법고시 해가지고 검사 판사 되려고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로스쿨 때문에 뭐라고요? 진짜 공부를 안 해도 뭐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화교나 외국인 전형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만큼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이게 되는 시대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좋아라고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알고 보면은 일단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시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은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슬람 제국 정권에서 무굴 제국과 영국 식민지 시대를 해서 영국이 통일하는 것처럼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베다가 뭐냐? 나서 했을 때 막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이 베다를 따르는 거, 베다 참된 지식이라 그러고요. 사뜨바, 샤보다, 모음지. 샤보다가 뭐냐면은 구전이에요, 구전.
우리가 이거 말을 리씨가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모아놨는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놨다고요? 책으로 엮어놨는 걸, 베다라고 합니다. 샤브다. BC, 예수가 태어나기 1500년경에서 100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는 3500년에서 한 4000년 전에 이미 이 베다의 철학들이 형성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전 위주, 베다에서 샤브다 말씀으로 해서 모아놨는 모음집을, 니가마라고 합니다. 아스티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거. 베다의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들을. 베딕 시스템이라 해서 베다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는 시스템. 베다에서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눠서 적은 책을 뭐라 그런다고요? 우파니샤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 책을 보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이야기하던 BC 7세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3000년 정도 되겠죠. AD 2세기경이 되면은요, 200년경. 그쵸? 지금 2500년이니까 700년 가면 3000년 전이잖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1000년 이러니까, 3000년 이러니까 감이 와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 우리가 살아온 시대도 봐요. 얼마나 많은 변형이 있었습니까? 핸드폰? 언제부터 들었어요? 그쵸? 우리가 문화, 그쵸? 손전화를 갖고 다니는 지가 얼마큼 됐어요. 우리 그걸 다 경험했잖아요. 고무신 신고 못 살던 그 시대를, 저는 부역도 나가봤어요. 부역 알아요? 옛날에 시골에 신장도 만들고 시골에서 공동으로 뭐 일을 해야 될 때 한 집에서 한 명씩 나와야 돼요. 형들하고, 우리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형들하고 다 학교 다 가고 나니까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도 일하고 가고 없으니까 학교 안 가는 저만 부역감이 어른들이 그래서, 야, 니는 반대가리대, 니는 반대가리, 이런 내가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야, 이거 해라. 그러면 돌주 나르고 이런 것도 내가 훨씬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치사하게 니는 반대가리다. 진짜는 아니지만 놀린다고. 그래서 우리 부역도 나가봤어요. 초가집에 살아봤어요? 저 6살 때까지 초가집 살았어요. 근데 6살 때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이 일어나가지고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초가집을 걷어내고 거기다 스레트 올려갖고 신식집을 지었어요. 벽에는 뭐라고요? 대나무로 이렇게 가지고 흙벽이었는데 거기다가 미장, 시멘트 갖고 와가지고 미장 바르고, 방에는 뭐라고요? 군불 떼는 데다가 방바닥에다가 그 돌가리 푸대, 시멘트 푸대를 거꾸로 엎어가지고 풀 발라가지고 바닥 깔고 그 위에 리서치를 해가지고 방바닥을 만들었다고. 장판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안 살아봤잖아요. 저는 살아봤다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고무신 신었어요. 검정 고무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큰 누님이랑 10살 차이인데,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제일생명, 옛날에 보험회사, 거기 지직을 하셨어요. 해가지고, 배신, 배로 만든 신발, 운동화, 배신, 쪼다시, 말머리 이렇게 착거리셨는 거, 계란 색깔, 운동화를, 배신을 사줬어요. 월급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고무신 신다가 배신을 처음 신어봤어요. 그리고 검정 운동화, 줄 매는 거, 크로바 가방. 크로바는 그 비싼 거죠. 3단 가방, 양쪽에 책 넣고 중간에 비어 있는 거. 그 전까지는 우리는 책 가방이 없었어요. 보따리에 싸댕겼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쫓아가갖고 점심 먹고 다시 학교 가서 공부하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도시락 싸다녀야 되지, 뭐니까. 자, 그런 생활을 했던 우리예요. 급식이 어딨어요? 이미 우리 이 한 세대, 100년도 안 되는 이 50년 세대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파란만장하게 세상이 바뀌었죠. 텔레비도 우리 큰형님이 금성사 다니시면서 조립해가지고 우리 집에 텔레비 한 대 열놨었어요. 동네 애들 뭐라고요? 텔레비 보러 마당에 다 모여 앉아가지고 뭐라고요? 레슬링 보러 오고 만화영화 보고 좋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지금 어때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대를 바뀌어가고 있고, 지금은 이제 MBC, KBS, JTBC를 정규 방송을 잘 안 보죠. 다 뭐 봐요? 사람들이 유튜브 보죠. 유튜브. 그쵸? 옮겨갔어 이게 미디어가.
그래서 미디어가 끝자락을 잡고 지금 저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여러분 뭐가 됐어요? 세뇌됐죠, 세뇌. 텔레비 노는 대로 믿잖아요. 공영방송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 진실이잖아요. 사기쳐도 진실이잖아요. 일이 되는 거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통이라 그러고, 이걸 정통. 니가마라 그러고, 이단을 뭐라 그러냐면 아가마라 그래요. 아. 선생님은 부도덕해요, 비도덕해요? 네. 뭐 제가 이제 하면 제가 지금 혼자니까 사람을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서인씨 보고 사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죠, 부도덕한 거죠. 근데 혼자 있는 사람들 보고 사귀자 그러면은 왜? 괜찮아요? 그 사람이 사귀기 싫어요. 그러면은 근데도 계속 내가 사귀자 그러면은 그는 부도덕해요, 비도덕해요? 그 사람이 싫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싫다는 사람은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사귀자 그러면은 비도덕한 거잖아. 옛날엔 그게 죄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샀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법에 걸리죠. 옛날에는 그게 비도덕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부도덕하고 불법이 되는 거예요. 맞죠? 도덕 중에서도 강력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맞죠? 아까 내가 아침에 수업했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이렇게 이제 풀어가지고 다시 이야기해줘야, 그죠? 이제 그게 이해가 될 거라고. 그래서 꼭 이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부했으니까 집에 가서 뭐라고 따님한테 뭐 해라고? 우리 자녀분한테 가르쳐야 되겠죠. 대신 가르치려고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되겠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들 또한 나와요. 그래서 요가가 참 좋은 거예요. 요가는 우리의 삶의 곧 라이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요가가 뭐 종교를 믿으라 신을 믿으라 안 그러죠. 그쵸? 종교는 아니에요. 요가는 뭐라고요? 철학입니다. 철학을 잘 한번 이어져 가고 배워보자 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경전을 따르지 않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닌 걸 갖다가 아가마라 그래요. 그래서 딴뜨라, 그 다음에 니가마, 여기 있는 니가마 전통을 따르는데 딴뜨라라 해서 엄밀히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는 딴뜨리즘, 실천 철학들이 일어나기 이게 이론이라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실천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베다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따라서 뭐라고요? 아가마라 해서 이 니가마라 그러는데 베다를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되 실천 철학이 딴뜨리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AD 5세기경이에요. BC 5세기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런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야, 이론이 좋으면 많아. 음식에 대해서 막 내가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음식을 뭐 해야 돼요? 만들어서. 먹어야 배가 부를 것 아이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뜨리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딴뜨리즘이. 실천 철학이 이제 말로만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천 철학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니가마 경전을 기본으로 해서 실천적 수행에 중시돼서 AD 예수가 태어나고 난 뒤에 7세기경에 형성되는 니가마들이 있고요. 딴뜨리즘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일어났는데 이제 그 파들이 이제 이렇게 형성되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실천 철학인 밀교 딴뜨리즘이 있고요. 불교 딴뜨라가 있어요. 실천 철학을 하는 것들이. 그래서 지금 힌두교의 밀교에서 파상돼서 나왔는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힌두교의 딴뜨리즘으로 만들어졌어요. 불교에서도 딴뜨리즘을 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스님들 중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엄밀히 전하는 내용들이 다 불교 딴뜨라예요. 대중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수행하는 스님한테 엄밀히 전해주는 내용들. 그걸 내가 언제 하고 있다고요? 토요일 날 오전에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는 수준이 떨어지면 돌아 들어보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그 수행을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해보면 뭐라고요? 사람이 별로 안 와요. 한번 와보고는 안 오고, 바쁜 일 있다고 안 오고, 사실은 뭐라고요? 은밀히 스승이 제자에게 전하는 비전이에요. 제가 토요일 날 하는 수업은요. 돈도 안 받고 하는데, 도네이션인데. 시간을 내서, 지금은 단계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단계가. 근데 그 단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잠시 앞에는 하고, 2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 1시간은 실습으로 진행합니다. 3시간이에요. 9시부터 12시까지. 제가 할 일이 없었어.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 단계까지 수준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가 배워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밖에 나가고 뭐 한다고요? 그냥 요가 가르치는, 아사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그냥 끝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한테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 비전을. 그래서 시작했다고. 그래서 요가 딴뜨라를 시작했어요. 화이팅! 그래서 불교 딴뜨라와 밀교 딴뜨라로, 힌두교 딴뜨라로 나누어지고요. 근데 이건 뭐래요? 나스티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단을 뭐라 그러죠? 자, 힌두교에서 봤을 때 불교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베다 시스템을 안 따르니까. 그쵸? 이단이죠. 그 둘이 싸웠겠죠. 누가 이겼어요? 힌두교가 이겼을까요? 불교가 이겼을까요? 인도에서. 힌두교가 이겼어요. 그게 쫓겨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싸우고 있어요?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둘이 싸우고 있죠. 그쵸?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개신교가 훨씬 더 전투적이고 싸우는 것들이 훨씬 더 뛰어나죠. 정광훈 목사, 저 강화문에서 열심히 손 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부 코리아가 여의도에서 하고 있는 것도 다 기독교, 개신교들이잖아요. 그것도 두 파가 나눠져 가지고 또 싸우고 있어요. 예수회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종교가 없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거기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세력이 종교가 정권이랑 붙어서 세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전투 중이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가요? 세계도 그렇다고요. 지금 옛날에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뭐라고요? 바이든은 예수회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청이죠. 그렇죠? 그것들이 돈 묻고 돈을 거기서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는 게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고요. 스위스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어요. 그 두 가문 중에서 둘이 싸우고 있는데 둘 다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 유대의 뿌리가 되는 가문이고요. 미국 트럼프는 스위스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요, 나머지는 뭐라고요? 지금 중국, 인도, 뭐, 이쪽은 다 뭐라고요?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는 뭐라고요? 영퍼 로스차일드 가문의 바로 예수회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정권을, 돈이지, 돈. 결국은, 그죠? 정권을 잡는 데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트럼프 가문하고 스위스 가문하고 손잡고 싸우고 있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쪽 가문하고 손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뭐라고요? 바이든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손잡고 했던 일들을 뭐라고요? 돌아서 바이든이 바로 박살을 내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 그러죠. 러시아랑 손잡고.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잠시 갔다 왔어요. 크게 몰라. 내가 또 이런 이야기 또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을 많이 뺏어먹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으세요. 저는, 저 사람 그런 걸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열심히 보면 시간 할 일이 없어서 내 유튜브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쪽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윤 대통령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MBC, KBS, JTBC 다들 종중이에요. 중국에 돈을 받아갖고 텐센트에 돈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자, 뭐 이런 것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국회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고 반윤석열 대통령이랑 싸우고 있는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종중이 돼가지고 없어지느냐 있느냐의 차이점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단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No Vedic System. 뭘 따르지 않는다고요? 베다의 시스템을 따르지 않는다고. 요거는 좀 사실 좀 지루하긴 지루한데, 근데 이걸 알아야 요가를 이해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 왜 요가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바 2단이들이 사문이라 그러는데, 스라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육사외도라 그러는데요. 모교설, 자이니즘, 무소유에 의한 불교고 뭐 백이파, 교위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자이니즘 지금 자이나교가 있어요. 인도에도요. 힌두교가 한 70% 정도 되고요. 이슬람이 한 14% 돼요. 자이나교가 한 14%, 3%이 정도 되고 불교가 0.001% 있습니다. 그 불교도 왜 0.001%가 인도에 포함이 되냐면은 뭐가 돌았어요? 다람샬라라는 곳이 저 인도의 히말라야 밑에 있는 북인도 지방이 있어요. 거기에 누가 돌아 있어요? 누가 피신해 와 있어요? 달라이라마. 티베트 불교가. 그래서 인도에 불교가 잡히는 거예요. 인도인들은 불교 안 믿어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불교가 들어있기 때문에 불교가 잡히는 거예요. 인도로 망명 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거기 가면 이제 티베트 불교를 믿으니까 인도에도 불교가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자이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히란야카, 아르타, 마하바라타, 그 다음에 AD 1세기경에 마하바라타라 해서 보디사트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단. 불교죠, 불교. 보디사트바. 불교가 2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다 시스템을 안 따르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게 있고요. 왜 이제 얘기했냐? 우파니샤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BC 7세기에서 AD 2세기에 만들어지는 건데, 베다에서 신과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그 리시들이 뭐라고요? 적은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우파니샤드라 그런다 그랬죠. 우파니샤드에 뭐가 되냐면 신이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기독교는 신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신이 하나. 그 힌두교에는 신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33신. 뭐 이렇게 아리아 민족들이 믿던 그 신들을 다 듣고 왔어요. 바람의 신, 무슨 신. 그러니까 신이 많죠. 다원론이죠. 다신론이죠, 다신론. 요가는요. 요가도 사실 이런 논이에요. 아까 요가 이야기하면서 요가도 받아들이는데 옴나마 시바예요. 옴나마 시바. 힌두교의 그 철학을 그대로 받아서 쓰기 때문에 신이 있죠. 근데 요가는 이슈바라 프라니다라니 신 하나예요. 근데 샹키아 철학을 인도의 철학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원론이 돼요. 맨 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이슈바라 프라니다라니에서 신이 존재하고 그 밑에 뭐라고요? 프루시아 프라그르틱이라는 샹키아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신이 두 개로 나누어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원론이죠. 신이 많다 이러면 뭐라고요? 다원론이죠. 요가는 이것을 다 받아들여요. 안 싸우려고. 이론론적, 이원론적, 다원론을 받아들였어요. 아우 치사하다 그쵸? 다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은 이론론이냐 이론론이냐 해가지고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파가 형성돼요. 그래서 그 파 중에서 가장 힘을 잘 쓰고 강력한 파들이 있었는데 그 파가 몇 개라고요? 6개였어요. 그래서 그 6개를 뭐라 그런다고요? 육파 철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샹키아 학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가 학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니아야 학파가 있고요. 바이세시카 학파가 있고요. 미맘사 학파가 있고요. 베단타 학파가 있어요. 오케이?
그 6명이서 막 모여가지고 우리 학파가 맞니, 신이 하나가 맞니, 신이 두 개가 맞니, 신이 다원론이 맞니 막 싸웠겠죠. 이 베단타는 베다를 그대로 따랐으니까 베다 학파가 있는데요. 인도에서 베다 학파가 이겼을까요? 그렇죠. 못 이겼어요. 누가 이겨요? 근데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편을 먹어요. 누구 편을 먹냐면은 샹키아 학파와 요가 학파가 편을 먹어요. 니아야 학파와 베단타 바이시스카 학파가 편을 먹고요. 미맘사하고 베단타 학파가 편을 먹어요. 그렇게 또 싸워요. 싸워서 결국은 이 밑에 있는 이 네 개가 져요. 누구한테요? 샹키아 요가 학파한테. 오케이? 이겼어. 윈.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와요? 힌두교가 나와요. 그래서 힌두교의 실전 철학이 뭐라고요? 요가예요. 거의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학파가 그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 불교가 있을 때에는 힌두교랑 끊임없이 싸웠거든요. 그때 뭐라고요? 부처님 또한 요가의 실전 철학을 따랐다고요. 그래서 부처님 또한 요가를 통해서 뭘 얻어요?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지금 뭐 수행해라 그러고 불교를 전할 때 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요가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 힌두교에 좀 이따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 사상의 중심 핵심은 프루샤하고 프라그르티가하고 둘이서 만나는데 그 접촉할 때 처음 일어나는 소리가 뭐라고요? 옴이에요. 옴. 태초의 소리. 철학이, 샹키아 철학이 그래요. 그 옴을 불교도 써야 안 써요? 어머니 밤매옴, 주문, 주술 이런 거 불교 쓰잖아요. 촛불 피워놓고. 그래서 다 샹키아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실전 철학, 실행하는 수행 방법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무건 수행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요가의 수행, 딴뜨리즘의 요가 수행 방법이에요. 그게 나중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밀교로 가서 불교 밀교로 딴뜨리즘을 해서 스승이 제자에게 엄밀히 전하는 스님들이 한 번씩 안거하죠. 동안거, 하안거 해가지고 밖으로 안 놓고 조용히 절 안에서 수행만 하는 시기가 되는데 그때 그 자기를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그 수행 방법이 이 불교 딴뜨리즘인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요가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수행 방법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방법은 다 요가예요. 오케이? 부처님 또한 요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어디 가고 스님들이 요가가 뭐 불교에 찌끼다시고 뭐 불교 때문에 뭐 알려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6개를 외우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육파 철학이 아닌 것은 둘이 편 먹은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가가 여기서 시작됐구나. 아까 요가는 어구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아리아 민족들이 뭐라고요? 유목 생활을 할 때 그 쉐마 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구나. 내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몰라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내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설명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다고. 예, 선생 잘 만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뭐 그거 알아서 뭐예요? 밥이 나와요, 국이는 안 나오지. 그렇지만 정확하게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고 할아버지가 누군지는 알고 그래야 역사에 내의 중심성이 어디 있는지를 씨앗이 어디 있는지를 DNA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거다 아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도 사상부터 해가지고 무굴 제국, 힌두교의 완성, 뭐 인도 사상들 이렇게 불교가 언제 시대에 나와놓고 2기 발전기 BC 1500년에서 2000년 BC 2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발전기가 나오고 그때 체계적 발전기로서 불교가 20여 개의 부파불교를 파생돼서 대성소성으로 발달되고 이 시대에 1기 시대에 1500년에서 2000년경에 뭐 이런 것들이 불교가 국교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한때는 불교가 뭐였어요? 나라의 종교였죠. 신라 시대에 불교가 국교였죠. 그쵸? 우리의 신선도 우리가 선도라 그러죠. 선도. 예, 그거는 언제 우리나라 국교였을까요? 고조선. 신녀가 있고, 여미월 신녀가 있고 할 때, 그때가 우리나라의 국교였다고. 그게 정치였고, 법이었다고. 근데 나라가 발전해 가면서 뭐라고요? 조금씩 바뀌죠. 조선시대는 불교를 억제했죠. 유교의 시대였죠. 그쵸?
유교가 이 나라의 정신을 썼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게 망했죠. 일본에 의해서. 유교 사상이. 그쵸? 없어졌죠? 중국보다 우리가 더 유교를 발전시켰어요. 그쵸? 그 시대에. 정도전이 아시죠? 유자, 이렇게 해서 유교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국 망할 때 삼국인 중국에 뭐라고요? 유교가 중국에서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중국을 따라야 된다고 하고 뭐 난리 나고 뭐 이랬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 유교가 공자가 옛날에 고조선 때 고시대 때 어디 사람이라고요? 선비족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알고 보면 한반도에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고구려, 신라, 뭐 백제가 지금 우리나라 땅에 여기 있었는 게 아니고 우리 저 연변 요쪽에 서해 건너서 있는 동네 있죠. 그 동네에 있었다고 지금 학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그것들이 문헌화해서 중국 가서 캐 보면은 다 나올 겁니다. 진시황도 나중에 그 중국의 본 그게 아니라는 것들이 나올 거고요. 시진핑. 그래서 걔들이 지금 사기치고 있고 동북 공정하고 있는 이것들이 다 무너질 겁니다. 곧 있으면 중국이 무너질 때 되면은 같이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국뽕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저도. 왜냐면은 자 이런 시대가 있습니다. 3기, 4기 집에 가서 읽어볼 거죠.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라문 형성, 뭐 기본기 해가지고 이렇게 기본의 개념입니다. 우파니샤드 여기 보세요. 18페이지 폈어요. 우파니샤드 무슨 뜻이에요? 우파는요 가까이에 서성에 가까이에 니는요 아래에 무릎을 샤드는요 앉아서 비밀스럽게 전수하는 것. 그래서 오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브라마나 세 가지 다양한 배우 현상계의 본질의 근원인 우주의 동일성하고 우주의 뭐 브라만과 오니 일체 사상을 개념이고요. 브라마. 그다음에 아트마는요 개별적 존재의 본성이며 브라만의 인간의 존중하고 그다음에요 마야는요 브라만과 아트만을 분리시키는 불결 현상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바라문에. 그 다음에요. 쌈사라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야로 인한 삶과 죽음의 연쇄 반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야로 인한 삶과 죽음의 연쇄 반응이라고. 윤회. 이걸 이방이 어렵게 써놨다. 그쵸? 윤회입니다. 쌈싸라. 이게 책을 보고는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크샤. 개별적 존재인 아트만이 뭐라고요? 마야의 미망과 쌈사라를 구속에서 벗어나 다시 브라만에게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어려워. 자 나를 보세요. 이 우주에 있는 신성 지금 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할 때 하나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 그리고 그 이슬람에서 부르고 있는 건 누구예요? 알라 여기나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인도에서는 뭐라고요? 이 창조라는 이 큰 신을 세 신으로 이야기하죠, 그렇죠? 신의 세 가지 작용으로 이야기한다고. 브라만, 비슈뉴, 시바. 삼신을 이야기하는 거라. 창조의 신, 유지의 신, 박의 신.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다 하나죠. 하나인데 그 작용을 하는 것들을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그 작용하는 표현을 갖다가 이름을 붙여서 그 작용을 브라만이라 그랬고 비슌이라 그랬고 시바라고 이야기해놨다고. 우주의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신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 뭔가 신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봄 되면은 벚꽃이 피고 매화가 피고 공전을 하고 우주가 있고 자전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바람이 불고 뭔가 자꾸 이제 이 신을 안정적으로 자꾸 하면은 왜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면은 하느님이 만들었죠. 오 마이 갓. 뭘로 만들었어요? 샤브다.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되거라. 갈비뼈는 나중에 이브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아화를 만들었고 되거라 이러면 딱 됐어요. 하느님이 말씀으로 되거라 이거 되거라 이거 되거라 하면 다 됐다고. 그래서 하느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셀프. 스스로 존재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셀프라 그러는 거라고. 서양인들 하느님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우주에 지금 가득 차 있고 지금 우주가 태어나고 이것들이 생명이 다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보면은 뭔가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우주가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뭔가 작용하는 뭔가 힘의 파워, 마그네틱 포스가 있다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신성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인도인들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브라만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럼 내한테는 신성이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이 없어? 나마스테. 무슨 뜻이에요? 당신 속에 있는 신성에 대해서 경배합니다. 이 뜻이에요. 내 안에 신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르쳐 줬잖아, 서진님. 조서진님. 이름 빼고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나라고 지칭하는 것은 육체도 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의식도 나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있다 그랬죠. 그 안에. 샤프터 보디, 크로스 보디, 샤프터 보디, 컨트롤 보디. 컨트롤 보디가 뭐라 그랬죠? 원인이 되는 몸. 나한테 원인이 되는 거. 내가 존재하는 원인. 그게 뭐라고요? 영혼이라고. 육체, 의식, 영혼. 이 세 개가 나라고. 거기 영혼이 있잖아. 그 영혼은 뭐예요? 브라만이에요. 이 브라만. 브라만에서 아뜨만. 뭐라고요? 개별적 존재의 본성. 브라만의 인간 존재. 브라만이 어디에요? 인간 내 안에 존재하는 것. 근데 두 개는 이제 지금 우리는 그 원래 우주의 브라만과 내가 분리되어 안 분리되어 있죠. 지금 마야. 굴절에 의해서. 마야. 브라만과 아트만을 분리시키는 굴절 현상에 의해서. 이제 내 말이 이제 이 단어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둘이가 뭐라고요?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 못하고 둘이 분리되어 있는 거라. 뭐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뭐라고요? 까르마를 쌓아가지고 자, 이 영혼은 선생님? 이 영혼은 어떤 것으로도 파괴시키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뭐라고요? 분리하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뭐라고요? 물들이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변형시키지 못하는 빛과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표현을 할 때 그밖에 표현이 안 돼요. 빛과 같은 존재라고. 그런데 빛과 같은 존재다 보니까 뭐는 할 수 있어요? 그 위에다 덮어버리면은 빛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서인이 소가 있는데 소를 잊어버렸다고. 지금 내 안에 소가 있는지 모른다고. 근데 그 덮개를 걷어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드러나겠죠. 그 드러난 영혼의 삶을 사는 것이 요가의 목적이라고. 근데 덮개가 뭘까요? 까르마라고. 예. 네. 그래서 내가 선과 악이 뭐라 그랬어요? 선은 뭐라고? 매우 고통스러운 거. 악은 덜 고통스러운 거. 이제 선과 악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겠죠? 선이 뭐 좋은 거 이런 게 아니라고, 개념이. 악은 뭐라고요? 매우 고통스러운 거. 선은요? 덜 고통스러운 거.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섰죠? 자, 악은요, 유성매직으로 쓰는 거예요. 선은요, 사비연필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늘 흔적을 남겨야 안 남겨요? 까르마를 남겨 안 남겨? 까르마가 늘 쌓이죠. 오늘도 쌓이고 지금도 그렇게 오랫동안 근 2시간 앉아서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도 폈다 까르마가 쌓이고 다리에 까르마가 쌓이죠. 그럼 폈다가 접었다가 허리 좀 뒤로 누웠다가 하잖아. 지금 풀고
그쵸? 이렇게 하고 있다고. 오케이? 이해가 됐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혼과 그걸 지바아트만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지바아트만. 내 안에 있는 영혼 이렇게 하라고. 우주에 이렇게 다 잠재되어 있는 이 영혼을 뭐라 한다고요? 브라만의 아트만이라 해서 파라아트만이라고 베단타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개가 뭐 하는 거라고요? 합일이에요. 자, 보세요. 바다가 있어요. 우리는 가까이 있죠? 바다에서 요 뭐예요? 한 방울에 내가 손을 넣어서 한 방울의 물방울을 찍었어요. 바다를 지금 분리됐죠? 이게 물방울이 2인승이에요. 뭐 34년 했고 해패장도 하고 뭐 하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뭐예요? 영원해요. 이 물방울은 곧 이렇게 바다에 떨어져 있으면은 곧 말라서 없어지겠죠. 이 한 방울의 물방울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로 가야 돼요. 자, 요렇게 갔어요. 가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아닌데? 바다랑 합일됐죠? 그러면 바다가 곧 나고 내가 곧 바다죠? 남편이 돈 벌어오면은 그 돈도 내 거고 남편 돈도 내 거고 남편도 내 거니까 다 내 돈이다. 그렇게 계산하죠?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그 쌈사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네. 그 티베트 영화인데 쌈사라 윤회라는 건데 거기에 노는 게 티베트에 그 띵띵띵 노는데 돌에 있는데 뭐 그 영화 이야기하는 좀 길고 거기 돌에 앞에 한 방울의 물방울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 이렇게 제목이 탁 돌에 적혀져 있어요. 그 맨 마지막에 영화 끝날 때 그 돌을 탁 뒤로 돌려보니까 뒤에 바다에 던지면 되지. 이렇게 답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이러고 있고 한 방울 물방울 넣으니까 바로 그 답을 알고 있네. 선생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오케이? 오케이요? 이미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거기를 가서 거기서 하고 없어지고 하고니 여기까지 오고 여기 와서 이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선생님은 내가 몇 가지 질문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축하드려요. 이미 그 전생에 저랑 인연이 이미 있었고 오늘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단계까지 왔는가 봅니다. 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성과 우주에 있는 신성이 합의를 한다는 그 개념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 까르마가 악업은 뭐라고요? 유승매직으로 적는 거라. 잘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잘 안 지워져요. 그럼 사비연필로 적는 거는 잘 지워져요. 아까 내가 거꾸로 가는 명상이라 해서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오늘 하루를 쭉 거꾸로 가보면은 선업이 기억날까요? 악업이 기억날까요? 그러니까 유성매직으로 써놨는 게 안 지워지니까 뭐라고요? 진해가지고 떠오르는 거라. 그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덮개가 많이 쌓이겠죠? 그게 영혼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부대중 속에, 이 속에, 중생 속에 살면서 뭐라고요? 얼마나 고통에 휘말리면서 살아가겠노? 맞죠? 우리 선생님은 거기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어. 좋은 것 같아요. 삶이. 공친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개념을, 기본 개념을 딱 장착했어요, 오늘. 축하드려요. 기본은 이제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 까르마가 쌓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쌓아놨던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겠죠? 악업을? 그걸 닦아내는 기술이 몸에 그런 게 쌓여있으면요, 아파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뭘로 닦아요? 아사나를 통해서 닦고. 요 뱃속에 낀 게 있는 것들은 뭐라고요? 식이법, 단식을 통해가지고 씻어내고 닦아내고. 오케이? 단식 한번 할까요? 왜 놀래기는? 4월달부터, 4월 1일부터 저는 단식 들어갑니다. 일주일. 하면은 포식, 감식, 뭐 다 하면은 좀 한 달 정도 걸려요. 4월달 한 달은 저는 거의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낼 겁니다. 자, 제가.
제 몸을 정화하는, 예? 안 먹고, 물 먹어, 물. 물 먹고, 죽염 먹고, 비타민C 먹고, 꿀 먹고, 그 다음에 음식은, 고기는 빼고. 그걸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그건 다시 할 때도 설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비용은 비싸요. 비용 이야기하면 안 하고 싶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아시는 지인들이 이제 당뇨가 있어가지고 그분 시키는 김 나도 같이 하고 다 이제 시키고 좀 뚱뚱한 사람도 있고 해서 소프트하게 좀 만들어 주려고 여자분들 2분, 남자분 1분인데 예. 보통 단식 비용들은 한 200만 원씩 정도 합니다. 보통 30일 기준으로 보식까지 해가지고 봄나식, 감식, 고식 일주일 하면 보통 한 달 걸리거든요. 비용은 250만 원. 그 정도 합니다. 그걸 조절해주고, 뭐, 간장기부터 해가 다 해드려요. 그거 안 죽도록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5년 정도 젊게 만들어드려요. 뭐, 250만 원 비싼 거 아니라. 그래서 그런 조절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단식원만 17년 했거든요. 입소 단식원만. 암환자 단식원은 4년 했어요. 경주에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까르마가 쌓일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있던 까르마는 닦인다고 안 닦인다고요? 못 닦기가 억수로 힘들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기술들이 요가 아사나에도 있고 또 뭐 단식도 있고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명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로서 닦아낼 수 있다 그러는데 맷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 안 닦여. 유선 매직으로 종이 딱 끊으면 그 주개가 닦여요. 그 휘발유 같은 부분 닦이는데 그 닦아보면 어떻게 돼요? 종이가. 마음이, 그쵸. 의식이 너덜너덜해지겠죠. 근데 나중에 참 지혜를 얻으면 한 방에 이게 다 닦인대요. 근데 좀 강한 놈들은 자꾸 드러내면은 희미해져요. 이제 그 작업들을 하는 게 뭐라고요? 명상이에요. 그래서 닦는 지우개들 종류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겠죠. 그 병상이 112가지 비전으로 나와 있는데 요가에서는요, 딴뚜리 비전으로, 딴뚜리 좀 아까 봤죠? 그 비전으로 그 수행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한 3개월씩, 100일씩 해보고 맞는 거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닦여요. 조금씩. 한번에 확 닦이진 않는데. 근데 나중에 어떤 단계에 올라서 단계가 되면은 한꺼번에 확 닦인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닦으면 뭐하냐고. 살면서 계속 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지. 쌓으면. 그래서 그걸 닦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게 뭐라고요? 요가예요. 가장 잘 닦아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요? 그 닦는 방법을 기도나, 그쵸? 천주교에서는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불교에서는요, 타파서, 수행을 통해서. 또 하나는요, 갸냐, 지혜를 얻어서, 지혜의 문을 열어서 그 까르마를 닦고자 합니다. 요가에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종교는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안 좋아요? 학생들한테 난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는 안 불러줘요. 이런 거 떠들면 말고 앞으로 숙이고 뒤로 넘기고 아사나 가르쳐주라 그래.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 학교에서는 그럼 학생들이 관심 있는 걸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학에 관심 있어요? 국어에 관심 있어요? 시험 치고 해요? 선생님도 이거 시험 쳐요. 그러니까 관심 없지만 지금 나한테 공부해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선생님도 시험 쳐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까르마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닦이는 게 안 되니까 앞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 계속 쌓을 거잖아. 그럼 뭐가 생겨야 돼요? 지혜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래서 지혜의 등불을 켜서 뭐 한다고요? 다가오는 일 중에서 내가 결정 지어야 될 때, 이거는 무슨 업? 악업이구나. 이거는 뭐라고요? 선업이구나.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요? 선업을 택해야 되겠죠. 사비연필로 적는 걸로. 어차피 뭐든지 적혀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결정해야 될 건 둘 중에 하나는 그 선업을,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요가를 선택했던 거는 뭐라고요? 선업과 악업에서 그래서 선업을 택하는 거예요. 안 택하신 분은 끊임없이 뭐라고요? 우리 삼생에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 이걸 계속 뭐 한다고요? 쌈싸라. 윤회의 바퀴로서 갈 겁니다. 뭐 때문에요? 마야 때문에. 마야. 브라만과 아트만이 분리시켜서 굴절 현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요. 마야, 환영 속에 산다고요. 이거 궁금하면 뭐 보면 돼요? 매트릭스 보면 되죠. 빨간 알약 물래? 파란 알약 물래? 지금 선희 씨는 어떤 알약을 먹었는 거라고요? 빨간 알약을 먹었는 거예요. 지금 안락하고 평안한 삶에서 뭐라고요? 빨간 알약을 먹고 그 매트릭스로부터 뭐하고 지금 벗어나고 있는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저도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벗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지혜를 계속해서 얻으셔가지고 다가오는 일들에서 선업과 악업을 구별하셔가지고 선업을 자꾸 택하다 보면은 앞으로 살아가면서는 악업을 안 살 거잖아. 그럼 여기가 후레쉬해지겠어요? 아니면 후레쉬해지겠어요? 후레쉬해지겠죠? 오케이. 그것까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읽어보세요. 불사에 대한 추구, 뭐 이런 것들. 우파니샤드는 사상가들이 뭐 보편적인 계층이 뭐 있고 이렇게 이런 논이냐 이런 논의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이 내용들을 여기다 딱 설명해 놨습니다. 기본 개념을. 자, 우리는 이제 그 요가가 어디쯤에서 나왔는지는 알겠죠? 그쯤에서 나와서 이제 요가라는 게 나왔다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읽어보고 궁금한 것은 늘 질문하십시오. 하루에 무조건 뭐 이거라도 이 내용도 괜찮고 아니면 아사나에서도 괜찮고 무조건 오셔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씩 나한테 뭐 하시라고요? 질문할 게 없으면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요? 밥은 뭐 먹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더라도 그런 질문하면 알겠죠? 내가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꼭 궁금한 거 있으면 뭐라고요? 지금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저를 만나면은 수업하던 날이든 안 하는 날이든 오셔가지고 매일 오실 거잖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시라고요?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은 내가 특별한 수업을 하니까 토요일 날 와서 수업을 한번 듣도록 하십시오. 이제 6개월 동안은 뭐라고요? 거의 남편 얼굴보다 내 얼굴을 더 자주 보는 상황이 될 겁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누가? 뭐 본인이요? 예. 손을 많이 써요? 자, 그럼 이제 병이라는 것은 질문에 손가락 관절염. 병이 왜 생길까요? 이제 그 병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 순환이 돼요. 이렇게. 피가 움직이겠죠. 근데 이 마디는 피가 잘 돌까요? 안 돌까요? 잘 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적체가 되겠죠. 혈관에서 이런 것들이. 혈관이 이렇게 손끝까지 와 있잖아요. 손끝 눌러보면 피 나오잖아. 밑으로도 흘러가겠지만 위로도 흘러다닐 거잖아. 신경하고. 그쵸? 그럼 여기 혈관이 여기 오다가 마디에서는 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잘 걸리겠죠? 그러면은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면은 그 혈관에서 바깥쪽으로 연골이나 이런 쪽에 영양분들을 내려놓거나 연골이 매일매일 재생될 수 있도록 할 거잖아. 그러면 위장은 72시간 만에 한 번씩 재생이 되고요. 연골도 계속 재생이 될 거잖아. 그냥 한 번 만들어지는 게 계속 쓰이는 게 아닐 거잖아. 연골도 계속 영양분이 이쪽에 계속 가야 되잖아. 근데 그 위에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요? 그 길이? 그렇지. 그러면 그 길에다가 좋은 것만 계속 광고해야 되는데 이게 걸리니까 거기에 안 좋은 것들도 대적되게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관절염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릴 수 있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석회나 이런 것들이 뼈에도 영양분을 줘야 되니까 주는 데 있었고, 그 석회질들이 과도하게 되면은 여기에 부닥치면서 뭐라고요? 정상적으로 충격이 안 오고 물렁뼈가 닳아가지고 움직이는 게 막 부닥치고 이러면 거기에 석회질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석회질이 자라는 것처럼 하면은 옛날에 그걸 옥시고시라 그랬어. 일본 말로. 뼈가 자란다고. 뼈가 자라는 게 아니고 석회질이 뼈가 부닥치면서 생기는 거. 그 관절염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노폐물들이 많이 생기면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순환이 안 돼서. 두 번째가 그 석회질이 생겨서 세 번째가 뭐라고요? 쌓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균이라고 뼈를 갉아먹는 균이 있어요. 그 균이 여기에 만들어져 갖고 서식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애들이 밥을 먹을 거잖아. 그쵸? 크게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럼 균이 있라면은 밥을 안 주면 되겠잖아.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요? 순환하고 늘 손가락을 뭐라고요? 찬물에 따뜻물에 왔다 갔다 담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수축됐다 해가지고 확장됐다 수축됐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환이? 오케이. 냉온욕. 자, 봐요. 1분 냉, 온, 냉, 온, 냉, 온, 냉. 치료법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먹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기를 잘 소통시켜야 되니까 운동해야 되겠죠. 더 강하게 해주는 게 냉온, 냉하는 거고. 손가락 다 했어. 그때 여기만 아프다고 여기만 하지 마요. 손을 다 하면 되지. 바보같이. 됐죠? 오케이? 일단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이제 먹는 거고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이제 소통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냉온을 해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내가 병증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말했다고요? 치료가 됩니다. 일단 내가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겨자나 이런 것들을 하고 더 빨리 혈액순환이 될 수 있도록 겨자 찜질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지금 뭐 하시라고요? 그렇지. 일단 그걸 먼저 가장 쉽고 할 수 있는 치료법을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돼요? 안 떨이죠. 실행해야 돼요. 이론만 내가 듣고 나는데 안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답을 하는데 그냥 내 먼저 와서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인도 전통인 아유르베다에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 길이 막혔다는 것은 스로타가 길이 막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로타가 변이 되거나 스로타가 넘쳐 흘렀다는 이야기를 했는 걸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말로 잘 표현해서 서진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일단 낚이면 나오면 선생님 똑똑한 거 맞죠? 병원에 가고 주사 안 맞아도 되고. 맞죠? 그래서 뭘 한다? 지금 오늘부터 발만 담고 뭐라고요? 손도 이렇게. 응? 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 그럼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